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14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공주님과 완두콩입니다. 공주님과 완두콩은 작가가 로렌 차일드입니다. 로렌 차일드는 영국 사람이죠. 네, 이분의 이 그림책은 옛 이야기, 안델센의 그림책에다가 그림을 그리신 옛 이야기 그림책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림책을 분류해 보면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콜라주는 들어봤는데요. 브리 콜라주라고 돼 있는데 이 로렌 차일드는 브리 콜라주의 대가입니다. 콜라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주는 그림책에 그 회화 그림에다가 다른 무언가의 종이에다가 다른 재질의 종이를 갖다가 덧붙여서 콜라주라고 말을 했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브리콜라주라 하는 것은 공학적인 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공주님과 완두콩을 회화 작품으로 안 하고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스튜디오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무슨 공주 방이라든가 왕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아주 작은 스튜디오로 꾸며서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 인형이죠. 그 인형을 콜라주로 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또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그림책은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만화 영화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나갈 때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공학적인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콜라주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브리 콜라주라고 하고 로렌 차일드는 하나의 그림책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브리콜라주의 대가이십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이러면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네슬레 스마티즈 브론즈 상, 그 다음에 샤롯 졸로트 아너북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작품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로렌 차일드는 주로 이제 가족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로렌 차일드의 제일 첫 작품이죠. 그 다음에 책 속 늑대를 조심해. 넌 어느 별에 살고 있니? 내가 꿈꾸는 침대. 나도 같이 놀고 싶단 말이야. 내가 꿈꾸는 침대는 주인공을 이제 끈으로 연결해 갖고 침대가 나올 때마다 그 침대에다가 이제 주인공을 눕혀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작품이라서 아이들이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내용입니다. 옛날 어떤 날에 임금님과 왕비님은 결혼할 나이가 된 왕자의 특별한 신부를 찾기로 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왕자와 사랑에 빠질 공주를 찾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죠. 왕비님은 진짜 공주를 찾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친구들은 완두콩이 뭔지 알고 있나요? 완두콩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완두콩이 별 맛이 없잖아요. 초록색 알갱이 완두콩. 그러고 보면은 완두콩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하는 책에도 완두콩이 나와 있었죠. 네. 그다음 요 밑에 이불 말고요. 요 밑에 완두콩이 있다면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공주님을 찾을 방법으로 부드러운 요 밑에 완두콩 하나를 두고 진짜 공주님인지 아닌지를 찾은 그 왕비님의 생각을 나타낸 그림책이죠.
뒷표지하고 앞표지 봅니다. 여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지 되는 그 커다란 침대가 있었어요. 그 높은 침대에 올라가 보니 저는 이게 완두콩으로 보이는데요. 완두콩이 속에 있었어요. 네, 공주님이에요. 공주님과 완두콩. 핑크색으로 해서 공주스럽죠. 뒤쪽에는 이렇게 액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로렌 차일드 작가님이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것도 만들고, 네. 면지를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이 바탕이 되는 이 초록색의 완두콩 부분만큼을 이렇게 타공을 한 거였죠. 그리고 여기 완두콩이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는 헌사 페이지, 여기는 판권, 그 다음 여기는 소표지입니다. 러블리한 무늬가 있고, 네. 안데르센 글에다가 로렌 차일드가 각색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폴리 볼랜드라는 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완두콩이 이렇게 한 사발이 한 사발 아니고 뭐예요? 한 볼 가득 있는데요. 자, 이다희 님이 옮기셨어요. 옛날에 달이 여러 번 뜨고 여러 번 지기 전에 어떤 임금님과 왕비님이 물론 왕자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착했고 겉모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생긴 편이었지요.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딱 적당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잘생겼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은 결혼할 나이가 된 왕자에게 신부감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왕자의 부모님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죠. 왕자님은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왕자님은 그만큼 낭만적인 젊은이였거든요. 왕자님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라면 내일이라도 하겠어요. 하지만 신부는 꼭 달님보다 매혹적이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황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해요. 왕비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왕자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그 무엇이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알았어. 다 좋다만 우리도 조건이 있다. 신부는 우리처럼 고귀한 왕족의 피를 가진 공주여야 한다. 왕자님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까지는 잔소리가 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잘생긴 왕자님이라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공주님을 찾는 일이 쉬울 듯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매혹적인 데다 황홀하기까지 한 공주님이 몇이나 있겠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왕자와 사랑에 빠질 공주를 찾기 위해 동화에 나오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무도회를 열어 온 나라에 결혼 안 한 공주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공주님들은 모두 왔지요. 모두 춤을 추었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도 왕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유, 이 슬픈 일을 어떻게 할까요? 왕자는 그 누구도 매혹적이거나 황홀하지 않았다고 임금님과 왕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홀로 살겠다고 했지요. 왕자님은 낭만적인 데다 늘 꿈속에서 살았거든요. 임금님과 왕비님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네가 찾는 신부가 진짜 공주라는 거다. 진짜 공주란 정말 드문 법이거든.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왕자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어서 임금님이 말했죠. 진짜 공주는 매혹적으로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로 끌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의를 갖추어야 한단다. 왕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의를 빼먹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럼 어디를 가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다녀야 하는 법이란다. 왕비님은 예의 있는 사람답게 팔꿈치를 탁자 밑으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임금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진짜 공주는 엄청나게 찾기가 힘들고 대부분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진짜 공주를 만나기란 정말 어렵고 말고. 그럼 진짜 공주를 만나기란 정말 어렵고 찾는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제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왕자는 동화 속 왕자님들처럼 스스로 신부 찾기에 나섰습니다. 말을 타고 진짜 공주님을 찾아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누빈 것이지요. 또 말을 타고 여러 먼 나라까지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팔랜드 왕국의 여인들은 모두 황홀하게 아름다웠지만 끔찍할 정도로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쇼난 왕국 여인들은 매혹적일 만큼 똑똑했지만 엄청나게 따분했죠. 그리고 하보니아 왕국 여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하게 엉뚱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왕자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 수 있겠지요. 왕자님은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왕실의 요리사가 환영의 의미로 만들어준 맛있는 까마귀 고기 파이도요. 왕자님은 창가에 촛불을 켜고 하염없이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 너머 나무 꼭대기 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검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적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날 밤 잠에서 깬 소녀는 천장에서 아른아른 춤추는 달빛을 보고는 가장 좋아하는 완두콩색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달빛이 어찌나 신비스럽게 비추던지 소녀는 담장 너머의 달빛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정원길을 따라 뜯어보지도 않은 편지 더미를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달님이 보였지요.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산 위에서도 달님이 이토록 아름다워 보일까? 네, 달님은 산 위에서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소녀는 계속 걷기로 했지요. 산 반대편으로 내려간 소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에 다다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숲에서도 이토록 아름다워 보일까? 네, 달님은 숲에서도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자 소녀가 숲을 나오자마자 먹구름이 달님을 가렸습니다. 달님도 더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속상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 같았거든요. 나무 꼭대기 작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닿기도 전에 비를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지요. 소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7 발자국도 안 갔는데 굵은 빗방울이 소녀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속상해. 소녀는 또 생각했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녀는 흠뻑 젖었고 신발 2짝에도 물이 차고 있었지요.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나무는 마치 뿌리와 헤어지려는 듯 삐걱거리고 있었고 비는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번개는 검은 하늘 위로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지요. 소녀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을 만큼 궂은 날씨였거든요. 이러다가는
독한 감기에 걸려버리겠어. 이쯤에서 불 밝힌 창문이 나타난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런 사납고도 사나운 밤에 이런 인적 드문 곳에 그런 집이 있을 리가 없겠지. 소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을 따라 걷던 소녀는 곧 불 밝힌 창문을 발견했답니다. 소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가파른 계단을 올라 거대한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왕비님은 누군가가 궁전문을 아주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지혜로운 왕비님은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임금님을 깨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대체 이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가서 좀 봐요. 문을 연 임금님은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머리는 까마귀처럼 검었고 살결은 상아처럼 휘었으며 입술은 장미꽃잎처럼 붉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소녀들이 그런 것처럼요. 날씨 때문에 옷이며 머리 모양이 엉망이었는데도 소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쩔쩔 매고 있는 소녀는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임금님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예의가 있었거든요. 진짜 임금님이란 원래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죠. 임금님은 값비싼 궁전 바닥에 고인 빗물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은 그런 말 대신 아내를 불러올 동안에 불을 좀 쬐고 있으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은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왕비님이라면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법이지요. 왕비님은 소녀를 본 순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에게는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황홀한 무언가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이런 걸 요구했죠. 네. 임금님과 달리 왕비님은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누군데 이런 사납고 거친 밤에 혼자 다니나요? 저는 산 너머 나무 꼭대기 집에 사는 공주랍니다. 나무 꼭대기 집이라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공주라니 어떤 공주? 왕비님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진짜 공주랍니다. 달빛을 보러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천둥 번개까지 치는 게 아니겠어요? 길까지 잃었는데 창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주무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왕비님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진짜 공주 같고 겉모습도 진짜 공주 같은걸? 하지만 두고 봐야지. 소녀가 차를 다 마시자 왕비님은 하인에게 뜨거운 목욕물을 준비하라 이르고 소녀에게 부드러운 수건과 고급스러운 잠옷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진짜 공주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이었지요. 소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왕비님은 하인들을 시켜 이불을 펴게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요. 왕비님은 가장 훌륭한 침실에 놓인 기둥이 넷 달린 가장 아름다운 침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 왕실 정원에서 기른 작디 작은 완두콩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완두콩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장의 깃털료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요 위에 또 고급스러운 면 이불과 시베리아 거위털로 만든 푹신한 베개를 놓았지요. 소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침대군요.
이 침대에서 정말이지 진짜 공주처럼 잘 수 있겠는걸요? 소녀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글쎄, 그건 어디 한번 봐야겠지. 왕비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딱 한 소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였지요. 몹시 피곤했는데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온몸이 먹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왕비님은 차를 한 잔 들고 와 소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잘 잤어요? 편히 잘 잤겠지요? 예의 없게 굴고 싶지 않았던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아주 잘 잤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왕비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짜로 진짜 공주일 리가 없지. 그러나 왕비님이 잠시 잊은 것이 있었어요. 진짜 공주님이란 원래 나무랄 데 없이 예의 바른 법이어서 편히 자라고 깃털료를 12장이나 깔아준 집주인에게 이렇게 불편한 밤을 보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님은 비록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어린 손님에게 왕실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권했습니다. 소녀를 본 왕자님의 눈은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왕자님은 소녀가 달님보다 더 매혹적이라고 생각했고 소녀가 말을 하자 별들보다 더 황홀하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소녀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기에 왕자님은 그만 찻잔을 놓쳤고 자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요. 공주님은 왕자님의 덜렁대는 모습에 낭만적인 무언가가, 감상적인 무언가가,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지요. 진짜 공주님은 누군가 찻잔을 떨어뜨리면 꼭 자기가 줍습니다. 진짜 공주님은 친절하기 그지없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자님의 눈에는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몸을 숙이면서 아야! 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자 왕비님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도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가씨?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침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이로 여겨지시겠죠?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깃털려 12장 밑에 작디 작은 완두콩을 놓고 잠을 잔 소녀가 마치 먹는 것처럼 아프다면 그 소녀야말로 진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왕자님은 이런 사소한 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대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요. 소녀는 웃으며 왕자님에게 이름을 말해 주었지요. 알림이 여러 번 더 뜨고 진 후에 왕자님은 공주님에게 청혼했어요. 진짜 왕자님은 그렇답니다. 무슨 말이든 제때 할 줄 알지요. 모든 진짜 공주님이 그렇듯 영리한 공주님은 한눈에 진짜 왕자님을 알아보고 결혼을 승낙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진짜 결혼식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달빛이 비추는 정원에서 말이지요. 모두가 근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 음식에 완두콩은 없었어요. 진짜 공주님이 완두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안 나왔는데요. 로렌 차일드 작가님이 이 작품을 어떻게 완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였어요. 로렌 차일드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공주님과 완두콩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